7일의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혹시 시뮬레이션 이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컴퓨터 오락처럼 시뮬레이션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건 물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이면, 그러니까 모니터에 뭔가 보이면 컴퓨터가 그것을 연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부분, 게임에 보면 그 뒤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쪽으로 가면 또 이걸 또 보여주죠.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작동하진 않죠. 그러나 단순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단순화시켜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면 작동하고 보이지 않으면 다르게 작동하는 이 컴퓨터 게임의 원리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전자나 분자, 원자 같은 조그만 미시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들이 우리가 아는 형태로 행동을 하다가 보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러는 걸까요?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컴퓨팅, 연산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보이는 모니터에 보이는 장면과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동일한 에너지를 들여서 연산을 한다면 이 컴퓨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하에 걸리게 되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현실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뮬레이션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랙홀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빛이 들어가면 시간이 정지하다시피 하죠. 다시 말해서 뭔가 커다란 에너지가 들어가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정지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 연산에 부하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끔씩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컴퓨터가 버벅거린다고 하죠. 버퍼링 거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버퍼링 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주 전체가 보지 않으면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 단순화시킨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많으면 뭔가 버벅거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 에너지를 줄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백그라운드에서 컴퓨팅을 줄여서 연산을 줄여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맞습니다. 영어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영어 문장을 분석하면서 그러한 행동은 뒤에서 이루어질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연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은 컴퓨터의 연산에도 연산을 앞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가져와 연산하는 격이니까 우리 많은 뇌에 두뇌에 부담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블랙홀에 들어가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버벅거리는 거죠. 그래서 듣기도 안 되고 사실은 독해도 안 돼요. 이유는 독해의 흐름을 매기려고 하죠.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단순하게 한 지문은 이해를 시킬 수 있으나 전체적인 이 맥락은 놓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맥락은 버벅거려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국어도 못하죠. 한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 내려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어는 번역이다, 분석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져야 할 불필요한 에너지를 들이고 있다. 영어를 분석하며 해석하는 연산은 이 연산 방법은 우리의 두뇌 능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의는 항상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분석하면서 뭐뭐를 목적어, 줄여서 부사, 동사, 이거 분사 구문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석하면서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과부하 걸립니다. 우리 뇌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물며
우주 전체가 그렇게 시뮬레이션한 이유도 이 연산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이론이라면 우리 영어는 자연의 일부죠. 이 자연의 일부는 당연히 과부하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연산을 뒤에서 이루어져야 될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질 연산을 앞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분석 기법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컴퓨터 연산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의 이치를 만약에 시뮬레이션 이론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내 끊임없이 글을 읽으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우리 인간의 뇌는 99.9% 다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상황을 그려봅니다.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자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해 가면서 합니다. 이 분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 찾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뮬레이션은 내가 알고 있는 상황과 맞춰보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분석을 한다는 것은 백그라운드, 다시 말해서 뇌의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앞쪽으로 끄집어 나와서는 안 된다. 근데 강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 영어 강사의 99.9%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속도도 느리죠. 문맥을 놓치니까 답을 맞힐 확률도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문법 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경희대 편입영어 A형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잘못된 문법을 잡는 거예요. 고치는 거니까. 대부분 학생은 그러죠. 얘는 주어, 얘는 단수, 맞았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문장만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맥을 놓쳐서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를 분석 못하고 보니까 그녀는 영어는 한국어는 그녀의 세컨드 랭귀지다. 정확한 구조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틀리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자, 근데 쟤는 끊임없이 사전을 뒤져봐야 된대요. 모르는 단어를 한국 소설 읽으면서 라고 합니다. 네, 이 문장 보셔도 주어, 동사 해야 된다. 맞아요. 목적어 나오고요. 뭐뭐 하면서 맞고요. 틀린 게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을 빼고 전체 문맥을 보신다면 보다시피 문장이 두 개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거를 하나씩 분석하지 않고 읽었다면 이게 잘못돼서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바로 분사 구문인 비응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알다시피 문장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외국어인, 제 외국어인 쟤는 끊임없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사전을 뒤져봐야 했다.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을 1번이 되겠죠. 분석하지 말고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면 보입니다. 자, 분석은 뭐다? 바로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질 일을 앞으로 끄집어 나오는 비효율적인,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출을 했거든요. 자기 일과 관련된 지출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환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 정확하게 맞죠? 아까 문장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동사일까요? 아까 보셨죠? 문장 하나다. 그래서 뭘 요구받습니까? 제출하라는 거죠. 관련된 서류를요. 이를테면 영수증 같은 거. 그들의 주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순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어고 얘가 동사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어요. 복수고 또 정확히 맞죠? 그런데 또 요구받는 거니까 맞아요. to라는 것도 앞으로 일이니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구를 쓸 때 to를 쓰죠. 좋아요. 근데 이 단어 아십니까? 다큐먼트 하면 우리 자료죠.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IO에 붙으면 행동이죠. 자료를 모으는 행동. 네, S가 붙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들이에요.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뜻인데 자료들에 이렇게 되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 겁니다. 다큐멘테이션이 정답인 거죠. 정답은 3번. 이거 복수 맞죠? 네. 다음. 자, on이란 말은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자마자 해석하는 거예요. 뭘 보자마자, 배우자마자 그것의 작품이, 그것의 물건이, 그 물건이 잠재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알자마자 회사는 지체 없이 대중의 경고를
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반환할 것을, 충분한 완전 환불로서 반환할 것을 설득했다. 자, 반환하라고 설득한 거예요. 환불해 주겠다고. 그러면 아까 기억나십니까? require, 요구하다. 요구하면 뭐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고객에게 뭐뭐 하라고 설득해요. 또는 촉구합니다. 당연히 to가 들어가야 되죠. to retur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동사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해석하는 학생들은, 회사는 동사 시간 낭비하지 않고 대중에게 경고했다. 끝. 그리고 촉구하는 고객은 그것을 반환하고 있다. 환불을 위해서. 해석 틀리지 않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촉구를 하는 고객은 뭐뭐 한다. 그러나 문맥을 보세요. 분명 회사는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경고를 하고 대중에게 알리고, 그리고 지체 없이 환불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인에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맥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석하는 강사였으면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긴 됩니다. 한 5%? 많이 잡아서 5% 하죠. 자, 많은 커플들이 여전히 크고 전통적인 웨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아셔야죠. 다른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지군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조그마하고 친밀한 사람끼리의 세레모니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단지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을 모시고 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모시고 하는 거죠. 그러면 2번. 자,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찬담할 정도로 32%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람도 그녀가 많은 기회가 있다. 뭘 기회? 이번에 올 선거에서 승리할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뭐할 기회, 우리가 말할 때 뭐뭐할 가능성 이라고 할 때는 have chance of를 써요. 이렇습니다. chance of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doing 이런 형태로 쓰죠. ing 형태로서 뭐뭐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길 그것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거에 26번입니다. 비록 메디컬 테스트, 건강검진 같은 것이 강하게 권장되지만 거의 의사들이 실제로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의사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참 뭐랄까요, 안타까운 거죠. 좀 유감이스러운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때 알다시피 위를 받을 수 있는,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관계사는 위치죠. 네, 그래서 위치 이즈가 되는 겁니다. 됐으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위치 이즈. 오케이. 7번. 후보는 뭘 요구했습니까? 그의 캠페인의 그러한 선거의 광고가 방송돼야 된다는 거죠. 허락된 만큼 현재 캠페인의 어떤 규제, 선거 규제에 대한 허락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뭐 한다고요?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해야 한다는 뭐예요? 슈드죠. 자연스럽게 슈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러므로 슈드 비 또는 슈드 생략돼서 비만 쓸 수도 있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위치가 나온다는 거, 이거 문장 많이 보시면 진짜 많이 보셨던 문장일 거예요. 대신한 관계사는 컴마 뒤에 쓰지, 앞에 개수정법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위치를 쓰죠. 대를 쓰는 경우는 못 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찬스도 찬스 오브를 쓰지 for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일명 have a chance of라고 하죠.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르면 그때 보시면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보도록 하죠. 비록 메디컬 테스트가 아까 했었죠.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또 반복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26번 이거 자르겠습니다. 27번도 아까 반복해서 냈던 거죠.
28번으로 갑니다. 자, 루머가 똑같은 형태 쓰고 있죠.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것을 빠르게 분석하지 말고 해석하세요. 루머가 CEO의 은퇴 플랜과 관련된 그것에 에워싸고 있는 루머들이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루머들이 뭐로 결정이 되냐면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는 소스에서 나온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므로 이거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해석은 다 됐습니다. 자, ing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루머가 뭐로 판명됐다고요? 전체적으로 근거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소스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단수 썼어요. 복수인데 보십니까? 그래서 2번인 거예요. 됐죠? 이것도 나온 것은 과거니까 헤드 PP 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현재 쓴 거고요. 이거 엔드가 들어간다고 이걸 또 컴이다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일치시키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이게 맞아요. 29번. 자, 임바크란 말은 탑승하다죠. 디스임바크는 내리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동사인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ing가 되겠죠. 비행기에서 내린 후 트래블러는 제출해라. 건강검진을 제출해라고 요구받았어요. 왜냐면 그녀가 다양한 어떤 병의 증상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를테면 비행 중에 그 기침한다든지 또는 콧물을 흘린다든지 당연히 헤드 PP는 좀 맞죠? 그 전에 보여줬고 예, 요거 받는 거니까. 다음에 30번. 자, 국립도서관은 자 위치 쓰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댓 기억나시죠? 아닌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주 보면서. 국립도서관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 로버트 윌리슨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바로 이 사람인 거죠. 간결해서 쓰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결국 디자인했고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그날의 건축가예요. 그 사람은 역사적인 뭐라고요? 기념비. 이 순간 이게 사람이 아닌 거 아시겠죠? 아, 그럼 이게 주어가 얘구나. 국립도서관은 뭐다? 역사적인 기념물로서 지정되었다가 되겠죠. 지정되었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designated, 빈 designated 되겠죠. 지정되었다가 되겠죠. 수동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대는 40문항 중에 10문항, 대략 4분의 1이 문법이에요. 근데 경희대는 문법이 0이에요. 0. 하나도 안 나옵니다. 0%, 0%.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희대에 있는 영문과 교수님들은 문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경희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냐? 기본 체크해야 되지 않냐?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학과 교수들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물며 문법 자체를 내지 않는 이 경희대 교수님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 문법 몇 개 나오죠? 딱 한 개 나와요. 한 개 나옵니다. 한 개. 옛날에 2개 나왔죠? 더 줄인 거예요. 그만큼 문법을 생각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학원 강사나 또는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에게서는 배울 때는 꼭 문법을 배워요. 모든 시작이. 다시 말해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분석.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시뮬레이션 이론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봤는데, 이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는 우리 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뇌를 2개로 연결하지 않는 이상 또는 3, 4개 연결하지 않는 이상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작동하는 거 뒤로 넘기시고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학교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문법 문제도 해석을 하셔야 더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습니다.